쭉 허리를 이렇게 허리를. 자, 이제 월드컵이 끝나다 보니까 7월 영화가 말이죠. 흥행을 노리는 엄청난 개봉작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시즌 장르라고 할 공포물이 우리 곁에 다가올 예정인데요. 그렇죠. 공포. 빠지면 서운하죠? 네. 여기에 또 빠지면 서운한 게 있어요. 553 감독의 영웅본색을 리메이크한 영화가 있는데 우리 영화입니다. 송승헌 씨 나오죠. 주진모 씨, 김강호 씨, 조한선 씨 4명이 주연인 무적자가 촬영을 막 끝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의 송혜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고 하니까 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리메이크 됐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서 기대를 끝내면 안 됩니다. 또 기대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톱스타 원빈 씨를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네. 부드러운 이미지는 어딜 가고 다짜고짜 화만 내는 최다니엘과 말리기는커녕 화만 부추기는 엄태웅.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또 연애 기술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 해본 당신.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연애를 조작해주는 단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990년 프랑스 영화 시라노를 모티브로 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찾아옵니다. 그들의 연애 비법 전수받을 준비 되셨나요? 시라노 연애조작단에서 이병훈 역을 맡았습니다. 김희순 역할을 맡은 윤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도한 포스를 뽐내며 걸어가는 한 여자와 그런 그녀에게 시선 집중된 두 남자가 있습니다. 현역선입니다. 검토해보시죠. 이 남자는 시라노 에이전시의 대표 병훈입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으로 의뢰인의 사랑을 이루게 해준다는 일명 연애 조작단의 창시자인 셈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랑을 얻어보겠다며 찾아온 의뢰인 상룡. 비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먹고 싶은 그녀니까요. 훌륭하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에 그가 가진 강렬한 캐릭터로 매 작품마다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 엄태웅 씨가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다죠? 당신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쿨한 척하면서도 굉장히 소심하고 남의 연애엔 감나라 배나라 잘만 코치하면서 정작 본인의 연애는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루어달라고. 아니 능력 좋아, 외모 멋져.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나한테 오지. 그런데 이 남자 욱하는 성격 탓에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 해봤거든요. 2% 부족한 훈남으로 열연한 배우 최다니엘에게 이번 영화는 스크린 첫 주연작이라죠?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빛나는 외모와 더불어 안정된 연기력으로 작년 한 해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이민정. 비록 큰 비중은 아니지만 영화 백야행과 펜트하우스 코끼리를 통해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그가 이번엔 한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는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타깃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신해주는 사람 이게 말이 돼? 치밀한 각본으로 조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짝사랑의 열병에 시달리는 분들,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연애 비법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4년 전 우리들 가슴에 진한 감동을 전해줬던 최고의 연기견 마음이를 기억하시나요? 예쁜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봐뒀어. 눈이 맑아요. 그 진짜 눈 빼고 거기다가 다이어 반짝반짝하게 박아줄게. 어느덧 마음이가 3남매의 어미가 되었대요.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없는 먹보, 도도, 장군이 3남매와 함께 돌아온 마음이를 만나볼까요? 동욱이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선물이자 쓸쓸한 그의 곁을 늘 말없이 지켜준 유일한 친구는 바로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이가 3남매의 엄마가 되자 고3 수험생인 동욱이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공부도 제쳐둔 채 마음이를 돌보는 동욱이가 못마땅했죠. 동욱이, 이리 와봐. 너 자율학습 한 번도 한 적 없다면서? 마음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 마. 성적은 점점 떨어지는데 주말이면 마음이 데리고 놀러 나가고. 잘 할게요. 데려다 키워줄 사람 알아보고
아니면 유기견 센터 보낼 거니까 그렇게 하러. 안락사 시킨다고 엄마도 들었잖아. 너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해. 결국 엄마는 동욱이와 마음이를 떼어놓기로 하는데요. 야, 네 주인한테 전화 왔다. 삼촌이다. 삼촌, 마음이 좀 바꿔봐. 뭐? 빨리. 내가 살다 별짓 다 한다. 한편 대규모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의 주범인 필브라더스는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계획을 꾸미는 중입니다. 야, 막야. 뉴스 잘 보고 있냐? 화면 잘 봤는데. 빨리 눈물 보자. 현찰 주고요. 대신 박제까지 해서 깔끔하게. 응? 안 그래도 말이야, 예쁜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봐뒀어. 야한 건 저쪽에 많은 거. 강아지가요. 눈이 맑아요. 훔친 다이아몬드를 강아지 박제 안에 숨겨 해외로 빼돌리려는 건데요. 이를 눈치챈 어미 마음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저씨. 걔가 왜 이렇게 지서댈까요? 하지만 동욱이 없인 마음이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고 결국 필브라더스는 마음이 앞에서 막내 장군이를 훔쳐 유유히 달아나게 됩니다. 눈앞에서 새끼를 빼앗긴 어미는 총알 같은 속도로 그들의 뒤를 쫓는데요. 삼남매 중 유난히 몸이 약한 장군이를 챙기던 어미 마음이. 약한 새끼를 끝까지 챙기는 건 개하고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마음이의 강한 모성애가 장군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다! 우리 이 강아지 이름 마음이로 하자. 전편 마음이 원을 통해 선보인 다리의 명품 연기. 엄마 왔다. 늑대 빨리 왔지? 각종 동물 대회에서 챔피언상을 섭렵하고 2006년 스크린까지 진출하게 된 다리는 배우 유승호와의 완벽한 호흡을 통해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내가 너 꼭 낫게 해줄게. 80개 이상의 단어를 알아듣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 다리가 이번엔 한층 업그레이드된 연기로 견사상 최초 여우주연상에 도전한다는데 어디 한번 기대해볼까요? 한편 은신처로 돌아온 그들 앞에 무서워요. 짐승은 말이야. 강하게 커야 돼, 강하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마음이. 와, 세상에. 여기 나오네. 야, 덕기. 어서 와서 이 새끼 구해봐. 그런데 그들을 향해 달려들 줄 알았던 마음이의 걸음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야! 움직이지 마. 먹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보석을 다 먹. 역시 영리한 마음이답죠? 이제 필브라더스의 목표는 어린 장군이가 아닌 마음이가 됐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오직 새끼만을 지키려는 어미 마음이. 혹시 이런 개랑 새끼 못 보셨어요? 살아있겠지. 이들 앞에 다가올 위험천만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마음이는 동욱이의 곁으로, 장군이는 마음이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마음이 2입니다. 신이 여자를 창조하사 눈 번쩍 뜨이게 하였나니 국적은 달라도 미모와 연기로 무장한 그녀들의 X파일 한일 여배우 열전 제4탄.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그냥 하면 재미없어 이번 주는 무려 4명의 아리따운 그녀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한일을 대표하는 신예, 박보영, 신세경, 인토카오, 아라가키 유이까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녀들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준비 완료! 예뻐질 거야. 최근 무서운 상승세인 그녀, 일명 서태지 소녀로 단번에 주목받은 그녀는 데뷔 12년 차입니다. 야, 왜 그래? 당시 국민 여동생의 아성에 가려 크게 빛을 보지 못했지만 깨끗하고 강단 있는 얼굴에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온 짙은 눈썹, 일자 눈썹.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열나 이뻐도 그렇지. 그걸 본인 입으로 이쁘긴 이쁘구나 네가. 부끄러워하지 마.
연이어 출연했던 작품들에서마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그녀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를 선보이며 조금씩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아, 저 힘든 내면 연기. 예뻐. 알아. 그만 좀 하자. 특히나 그녀의 과감한 노출 연기를 본 남성 관객들의 반응은 고피 빵빵이었으니 바로 가리워졌던 글래머러스한 몸매 때문이었다지요. 청순한 듯 오묘한 눈빛이 매력적인 그녀 작품을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몇 안 되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수채화 같은 이 영화로 그해 일본 영화제 신인상을 모조리 휩쓴 소녀가 있었으니 잠깐, 누구야? 누구? 그녀는 12세의 나이에 길거리 캐스팅으로 데뷔했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보고 환호한 까닭은 사실 영화도 영화지만 이 카오가 보여준 투명에 가까운 무공의 미소와 그 매력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참 투명하네. 막내. 맑아! 未来に歩くって書いてみよう.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익숙한 설정에도 불구 관객의 시선을 끄는 것은 순전히 16소녀 카오의 존재감 때문. 가히 일본의 국민 여동생이라 불릴만 하죠? 인정할게. 자, 여기 한국의 기대주인 그녀도 있습니다. 그 매력이라 하면 미모와 애교? 를 바탕으로 보영량의 매력이 단연 돋보였던 영화가 있었으니 이 시대의 당당한 미혼모. 그녀만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미혼모를 연기하면서도 거부감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음식 그런 거 국산을 선호해요. 여여여 능청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는 기본이거니와 나 여기 있잖아. 특히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연기로 주목받으며 그해 각종 영화제 신인상을 수상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1m 58, 48kg, 작디 작은 얼굴에 쌍꺼풀 없는 눈매가 인상적인 보영량은 누가 뭐래도 눈웃음 치는 큐트함이 그녀의 필살기죠. 게다가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뛰어난 노래 실력까지 선보이며 모든 오빠 삼촌들의 완소녀로 등극. 노래가 그냥 귀에 그냥 착착 감기는구나. 가수해도 되겠어. 음반 내줄까? 근데 실제 그녀가 부른 노래는 영화상에서 요 딱 한 곡뿐이라네. 올세. 아, 이렇게 잘하는데 왜 한국만 부르게 했어? 감독 미워할 거야. 미워. 출연 영화는 단 한 편이지만 이미 국내 열혈 팬을 이끌고 있는 그녀. 그녀는 일본의 아이돌 CF 스타로 모델 출신입니다. 청순하고 해맑은 미소가 가키의 매력 중 하나. 근데 왜 한국에 소개된 영화 출연작은 달랑 한 편인 겁니까? 에? 알았어. 요즘 일본에선 한마디로 가키짱이 대세라고 하니 한국에서도 조만간 그녀의 영화를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CF 다방면에서 무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그녀들. 그 눈부신 자태만을 모아 전현무가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어. 서태지의 뮤즈로 신비스러웠던 이 소녀가 청순 글래머라 칭송받으며 모든 남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 S라인 옛날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죠, 세경씨? 세경씨 생각은 어때요? 그대로다. 카오는 영화로 알려지기 이전부터 요 미소녀 사진으로 국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던 스타입니다. 국내에 정식 소개된 영화는 단 2편인지라 아쉬움이 크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내 팬을 찾아 인사한 바 있었던 20살의 그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깜찍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그녀가 처음 주목받게 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 바로 사극에서의 요 단아한 모습 때문이라는 거. 청량한 미소 한 방으로 일본 광고계를 모두 섭렵해버린 그녀. 특히 지금 보는 과자 CF에서의 모습은 상큼 발랄함 그 자체. 연기자로 모자라 그녀는 가수까지 겸하고 있는 팔방미인. 각기장의 무궁무진한 매력에 34세 저 전현무 헤어나질 못하겠습니다요. 그 빛나는 존재감만큼이나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한일의 신예들. 그녀들이 한일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성장할 가능성은 글쎄 한 몇 퍼센트 될라나요? 100%다야. 너도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냐?
강렬하고 거침없는 진짜 남자로 변신한 원빈. 근데 역할이 아저씨다? 본인이 아저씨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신의 인터뷰. 세대는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두 사람. 아저씨의 원빈, 김세론 양입니다. 자, 오늘 영화가 좋다 전신의 인터뷰. 영화 아저씨의 원빈 그리고 김세론 양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화 좋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론 양도. 안녕하세요. 영화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 김세론입니다. 자, 우리 좀 원빈 씨는 특히 이제 마더 이후에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마더를 끝내고 바로 아저씨라는 작품을 이제 하게 돼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이렇게 좀 보면서 느낀 게 약간 내용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비슷하다고 본다면 아이와 뭐 아저씨가 나왔다라는 거 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네. 세상을 등지고 전당포 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태식. 너도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 그냥 감옥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불행한 사고로 아내를 잃고 세상을 등진 그의 유일한 친구는 옆집 소녀 소미뿐이었죠. 그런데 태식의 전당포를 급습한 마약 조직이 소미를 납치하고 눈앞에서 끌려가는 소녀를 뒤쫓아가 보지만 그들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찾을 사람이 있어. 소중한 사람을 두 번 다시 잃고 싶지 않았던 남자. 절대 나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세상 밖으로 마침내 그가 나섭니다. 소미 어딨냐? 상대의 급소를 단숨에 제압하는 것은 물론 총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예사롭지 않은 실력. 사실 태식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던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 그가 듣고 싶은 것은 유일하게 자기를 불러주던 소미의 목소리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이 남자는 과연 이 길고도 힘든 여정 끝에 하나뿐인 친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저씨에 나오는 그 원빈 아저씨가 갖고 있는 아저씨만의 매력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태식의 매력은 그냥 대사가 가득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그의 눈빛이라든지 그가 몸으로 표현하는 액션이 곧 그의 태식의 언어가 아닐까. 근데 원빈 씨는 사실 뭐 이게 제가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아저씨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죠. 그냥 뭐 뭐라고 해요? 청년인가요? 뭐라고 본인을? 형이죠. 형. 인간 원빈을 봤을 때 뭔가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 좀 본인하고 좀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영화에서 봐왔던 국민 남동생 같은 느낌이 좀 많으십니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보호해줍니까? 보호받기보다는? 그러려고요. 야, 뭐 이제는 그럴 나이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네. 원빈 오빠 같은 스타일은 어때요? 남자친구, 미래 남자친구. 진짜 그래? 말을 아끼는군요. 아저씨의 위험천만한 사투를 그린 이번 영화에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짐승남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한 원빈. 처음 도전하는 정통 액션에 질의 엄살을 부리다가도 한사코 대역을 거부했다는군요. 처음부터 운동을 같이 하고 호흡을 맞추고 다 액션을 소화해서 사실은 그림이 더 잘 나왔어요. 촬영 석 달 전부터 액션 연습에 돌입해 연기 변신에 대한 열의를 온몸으로 보여줬다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무서운 캐릭터 몰입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김세론 양. 특히 감독을 여러 번 당황시켰다는군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저도 말을 하고 디렉션을 주면서도 얘가 과연 알아들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얘는 애가 아니구나. 연기자구나. 한불 합작 영화 여행자로 데뷔해 최연소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하며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이끌어낸 배우 김세론. 이 11살짜리 꼬마가 보여줄 성숙한 연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양을 우리 원빈 오빠랑 같이 해보니까 어땠어요? 호흡이 잘 맞고요. 호흡이 잘 맞아요? 네. 예. 영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거의 뭐 원로 배우.
어떠세요? 그 새로운 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여행자 그 영화 이후로 소미 역할하면서 좀 뭐 힘들었다던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요. 이번 영화는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행자 때가 처음이고 요번엔 두 번째니까 네, 여행자 때 힘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는 다 겪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삼이자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갑자기 드네. 참 기가 막혀. 저도 기가 막힌다우. 원빈 씨가 말이죠. 머리 짧게 자르시고 복근이 또 예술이더라고요. 예,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갖고 싶더라고. 어떻게 좀 특별히 좀 노력을 하셨어요? 뭐 운동은 평소에 그냥 늘 했었는데 이번 작품 때문에 더 했죠. 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마더 때나 그전 작품 때도 이미 복근은 있었죠? 마더 때는 사실 없었고요. 그때 없었어요? 마더 때는 사실 이제 좀 배가 좀 나오고 그래 맞아. 약간 뭐 이래야 되는 캐릭터여서 살을 좀 찌우려고 했었던 상태였어요. 예쁘장한 외모로 꽃미남이라는 신조어를 생겨나게 한 이 남자. 감사합니다. 훗날 바보 연기 제대로 해낼 조짐이 엿보이는 그의 영화성 명대사는? 나는 절대 미스 유가 아니다. 한국 영화의 흥행 깃발을 휘날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면은 장동건, 원빈, 투톱 주연이라는 것만으로 1000만 관객 돌파에 손색 없어 보였죠. 정말이야? 남루한 운동복 차림에 벌러덩 널브러져도 화보가 되는 원빈. 신기하게도 그는 킬러나 군인, 깡패 등 강인한 역할들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보호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동생으로 기억되는데요. 난 왜 맨날 이런 것만 해? 보호 본능이 절정에 다다랐던 영화 마더에 이어서 또 한 번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이번 영화에서 우리는 또 어떤 원빈을 마주하게 될까요? 자, 배우 원빈에게 있어서 영화란? 배우가 잘 모르겠네요.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네, 그냥 뭐 제 평생의 직업이 아닐까. 30대는 30대, 또 40대는 40대 그렇게 영화와 함께 하는 게 제 인생이고. 새로운 이야기의 영화란? 저도 빈 아저씨처럼 평생 직업이라고 할게요. 빈 아저씨는 이렇게 미스터리 같네요. 네. 또 어떤 역할 하고 싶어요? 나중에? 네, 역할 상관없이 네, 다 하나씩 해보고 싶어요. 성숙미 넘치는 새로운 양,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요. 저희 아저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화가 좋다. 화이팅! 근데 여러분, 저 사실 원빈이랑 동갑이라우. 같은 나이 다른 느낌.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그 바다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푸른 심연의 바다. 오늘 그 바다에서 펼쳐지는 발칙하고 섬뜩하며 경이로운 스펙타클 울트라 메가 슈퍼 리얼 무비. 주목할 만한 영화, 주목할 만한 이야기, 오션스입니다. 처음 만날 친구들은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케이프 가넷과 긴부리 참돌고래입니다. 긴부리 참돌고래는요, 떼를 지어 먹이 사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녀석들이 가는 곳엔 반드시 물고기 떼가 있기 마련이죠. 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볼만한 거는 새끼를 낳기 위해 바다에 나온 케이프 가넷의 먹이 사냥입니다.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는 녀석들의 사냥 솜씨는 가히 예술이니까요. 바닷속에 물고기를 발견한 케이프 가넷은 수직으로 바다를 향합니다. 특히 이 녀석들이 무리지어 바다로 다이빙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폭격이라고 할 정도로 장관이죠. 와우. 녀석들에겐 단지 살기 위한 방식이지만 우리 인간들 눈엔 아름답고 신기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와, 정말 끝내준다. 잘못 보면 그야말로 추락 싸는 새떼라고 오해할 만한 케이프 가넷의 사냥법. 정말 알흠답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죠. 또 하나의 장관은요, 늦여름에서 이른 가을에 펼쳐진다는 개이들의 행진입니다. 오우, 전장에 나가는 용사들 같죠. 이거 컴퓨터 그래픽 아니야? 하시는 분들에겐 100% 리얼이란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거미 개들의 집단 이동은 묵은 껍질을 벗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탈피할 때 적의 공격을 받을까봐 이렇게 탑을 쌓아 탈피를 한다는데요. 오, 자그마치 25만 마리의 개 이동. 와, 이거 정말 개판이구나, 야. 근데요, 이 거미개가 또 그렇게 맛있대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못생겨도 이런 추남이 없죠. 턱 나오고 혹 달고 있는 물고기 혹돔. 외모는 힘센 머슴 타입인 혹돔. 특이한 것이요, 새끼 때는 암컷이었다가 어른이 되면서 수컷이 되면 턱과 혹이 나온대요. 우와, 지금 요건 애정 모드가 아닙니다. 영토 싸움이라는데요. 그나저나 누가 보면 환경오염된 기억 물고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인지 맛은 없대요. 명색이 돔인데. 이번에 만난 친구들은 바다사자입니다. 평화롭기만 한 바다사자의 오후. 근데요, 나름 손깔도 대단한 녀석들에게 경계 대상이 있대요. 한 녀석이 비상을 외치네요. 오, 바로 바다사자를 산채로 물어버리는 범고래. 길이 10m를 육박하는 흰줄박이 돌고래와, 우와, 조수의 그 주인공이죠. 상어 중에 가장 무섭다는 백상아리까지 나타나서 지금 호시탐탐 바다사자를 노리고 있어요. 거의 해변까지 올라와 낚아채는군요. 그래도 명색이 물개라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가보지만 그곳엔 백상아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무시무시한 아가리를 벌려댑니다. 뭐 이런 장면을 표현할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네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와우. 최근에 동해안에서 골칫 썩인다는 해파리. 머리 갓은 1m에 몸 길인 4m의 거대 해파리입니다. 어우, 근데 왜 이렇게 멋지냐? 이 해양 다큐멘터리 오션스는요, 보면 볼수록 엄청난 바다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5대양 100여 종의 해양 생물의 생태계를 담기 위해서 자그마치 7년이 걸렸고요. 각종 특수 장비가 동원된 대작이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녀석은 바다의 쌈꾼 백가재입니다. 야행성 갑각류인 녀석의 자랑거리는 똘망똘망한 눈이죠. 자그마치 10만 가지의 색을 간파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자랑거리는 강력한 앞발인데요. 자, 오, 마침 개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둔탁한 앞착에 이어 멍해진 개의 앞발을 잡아챕니다. 아시죠? 저 개의 앞발 얼마나 단단한지. 근데 이런, 간단히 뜯어내버리네. 그리고 한 팔을 잃은 개를 향한 마지막 필살기. 오, 강력한 킥으로 뒤집어지고 마는 개. 아이고, 얘가 개 잡네. 해양 생물의 삶은 그야말로 적자생존입니다. 여기 모래에서 5일 동안 자란 새끼 거북이들이 이제 바다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손가락만한 녀석들의 목표는 전방 100m도 안 되는 바다. 근데 헐, 구남조 무리가 나타났어요. 새 중에 가장 빠르다는 구남조는 해변의 새끼 거북이들을 낚아챕니다. 시속 400km까지 날면서 가장 빠른 새로 알려진 구남조. 뭐 이쯤 되면 장수의 상징은커녕 단명하는 생물 또한 거북이 아닐까요? 바다에서도 역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물을 치며 생태계를 위협하는 인간이죠. 목과 비늘, 입과 몸통이 걸린 채 바다의 생물들이 인간들에 의해 포획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것도 생존 법칙일까요? 약하지만 영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알 거 다 알면서도 무식한 인간들에 의해서 위협당하는 생태계. 도대체 쇼핑용 카트까지 바다에 버린 인간은 누구예요? 해양 다큐멘터리 오션스. 그 안에 우리의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생긴 야단 법석 해프닝. 절대지존의 명의로 추앙받는 의사 선생님의 비밀. 해잔병의 탈영병으로 이루어진 통일연합군의 최후. 오늘의 이야기, 우리 마을에 왜 왔니? 의료가 제일 쉬웠답니다. 총질이 제일 쉬웠다니까? 일가구 평균 연령 50세의 장소 마을. 중고차 시장 가격 100만원짜리 폐차 직전에 오픈카를 타고 동경으로부터 젊은 의사 소마가 발령 오는데, 초행길인데 운전 중 전화를? 그러니까 그놈의 전화 때문에 적어봐요. 그만 도랑에 처박히고 맙니다.
오자마자 사고로 근무지에 환자가 돼버린 소마.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죄다 나이 자신 어르신들만 계신 겁니다. 부임 의사가 가장 젊은 환자네요. 그런 거죠. 점프. 못 소마를 애완견다루듯 하는 의사 선생님. 녀석은 아직도 어리바리하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좀 맹하시네요. 그런데 이 마을에 젊은 친구들은 없는 것일까? 노인들의 천국인 진료소. 장수마을이라더니 바람직하네요. 더군다나 가가호호 왕진 치료도 있는데 젊은 소마 덕분에 오늘부터 오픈카를 타고 왕진을 나가십니다. 혈압약이라고 2번씩이나 말했건만은 고라? 포미니스의 혈압을 찾으시는 할아버지. 어르신도 청춘불패 보시는겨? 어지간한 업무는 지나가다 소리 질러 보시면서 드디어 도착한 911 응급호출가옥. 한눈에도 장수노인이시네요. 그런데 그 순간 운명하셨어요. 그러자 희생 응급처치를 하려는데 이것 봐, 저 표정들 봐. 왜 이래? 가족 친지들의 표정 봐. 가시게 그만 놔두라는, 제발 그만 가셨으면 한다는 간절함으로 허벅지를 뜯는 저 모습. 뒷바라지에 힘드셨나 보다. 산 사람도 좀 살자. 그런데 이노 선생이 노인장을 보내는 듯이 껴안고 등을 몇 번 툭툭 들어가세요. 두드리자. 뭐야? 뭐 초밥으로 막힌 게 뚫리셨나봐. 그랬습니다. 혓바닥만한 조갯살이 튀어나오면서 회생한 노인장. 그러자 가족들은 시큰둥한데 이웃들은 환호하면서 졸지에 구세주 같은 영웅이 돼버립니다요. 알고서 등을 두드렸나봐요. 그 우연히 그런 거죠. 어쨌거나 영웅이 돼버린 의사 선생님, 잠시 후 왕진 오십니다. 여기는 강원도 산골마을. 마을 이름과 유래를 동네 어른들께 물어봤습니다. 여가 우리 부락 동막거리래요. 그 전에 저 아들처럼 막 살아라 해서 붙인 이름이라. 에이, 알고 보니 막 붙인 이름 동막골. 그런데 정말 알고 보니 때묻지 않고 세상과 격리된 평화의 마을이었던 거지. 용인 민석천. 그런데 이 마을에 국군이 찾아오고 때마쳐 비행기까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미군기인가 보네. 그러게. 그런데 말이야, 여기 아주 명물이 있더란 말이야. 야가 자잖아. 시끄러워. 미친년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지. 네가 말하는 미친년이 난도 끼나? 이래, 뭐 우리 마을에 미친년이 이어진나? 이어지는 증거 자료. 네 머리에 꼭 꽂았지? 머리에 꼭 꽂으면 왜 미쳤다고 하죠? 그 맨정신에 하기 힘드니까. 그러네. 그런데 이번에는 괴뢰군이 이 짝으로 가면 살기는 사는 거일까? 걱정 말라. 사는 거 걱정 말라고 하자마자 추락사하는 걱정되는 저 일행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한국군과 미군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가 지나갔어요. 지나갔지. 그래서 알고 보니, 아니 겨누고 보니 미친 분 휙하니 지나간 거이 님자래? 맞나? 맞아야. 야가 와가나? 참 빨라. 이어지는 분석 결과 꽂고봤습니다. 어떻게 저 것은 시들지도 않나? 좋아. 그러니까 그 우리 국군하고 그 이북의 괴뢰군하고 이게 막 싸우는 거죠. 에? 마을에 먼저 들어선 국군이 세상 물정 모르는 주민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데 괴뢰군 손님이 오시네. 그러자 수류탄을 들고 외치는 괴뢰군. 전체 손 번쩍 들러. 저기 돌멩이나? 그 쇠덩이 같은데요. 니들 수리탄도 처음 봤나? 이보라고 놓치는 꼼짝 말라. 꼼짝 안 하면 이러다 또 울산네. 수류탄이 뭔지를 알아야 겁을 먹든 말든 하지. 주민은 어리둥절, 지들만 긴장한 채 날이 밝습니다. 네, 벌토 좀 보고 온다니 꼼짝 말고 있어요. 아니 총든 건 난데 어디다 꼼짝 말라나 지금? 이제 비까지 오나? 그러자 미친 여성 동지가 버선을 벗어 얼굴 닦고 입 닦더니만 수류탄의 안전핀에 눈길을 줍니다. 왠지 불길한데요. 야가 더러운 걸 어디다 대나 지금? 어디다 대나? 그리고는 수류탄의 핀을 뽑더니만 정신 상태를 드러내는 결정적 한마디를 던지죠. 가랐지. 가라씨. 가라지. 주먹 쥐고만 있으면 되건만 입마가 나몰라라 던져버리고 마는데 동막골 주민의 겨우살이 식량인 옥수수 창고가 박살나면서 마치 목련꽃 벙그러지듯이 터지는 옥수수 알들. 와, 팝콘이다, 팝콘. 좋아하나. 팝콘이 눈처럼 내리는 가운데 국군, 괴뢰군,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의 아무 생각 없는 정신 나간 여성 동지까지 잠시 후 돌아옵니다. 자, 다시 우리 의사 선생님입니다. 전화 왔어요. 진동 왔어요. 한동안 조용하더니만 잠자는 소마에게 닥친 심야의 위급 상황 데프콘 2.
그것은 바로 임산부 수송이었는데 저 선생님 지금 치과 가면서 응급처치 하시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자, 누님 힘 주세요. 빨리. 그렇게 소란스러운 밤이 지나고 오픈카를 타고 돌아오던 일행은 위험으로 고생하는 양조장집 토리카이 아주머니를 마주치죠. 양조장 하시면 그 술독 아닐까요? 에이, 그거 자꾸 그렇게 봐. 와카츠키 이카다이가쿠. ご存知ですかもしかしてお嬢さんうちの子ここ怒ったんです。 오, 인호 선생님이 명문 의대 나왔나 보죠? 그렇죠. 그런데 お嬢さんに相談されてますかええ。 왠지 그 식구들에겐 숨기고 있나 본데요. 하지만 인호 선생은 믿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한 번의 응급 환자가 진료소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간호사 오다케 양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これ気胸なんじゃないですか。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脱皮してください。何箇所か静止して空気抜けばこれ病院まで持ちませんか。 기흉이란 폐에서 새어나온 공기나 가스가 늑막강에 쌓이는 현상. 그런데 이것이 누가 의사야? 그러게.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지? 아니 저봐 진짜로 간호사가 표시한 자리에 간호사 눈치 봐가면서 저렇게 여기 맞춰? 오케이. 급기야 가스 찬 곳을 간호사의 좋은 대로 찌릅니다. 이거 뭐 혹시 짝퉁 의사 아니에요 이거? 바늘을 빼자 차 있던 가스가 새어나오며 안경에 김이 서리고 그렇게 두 번째 바늘 역시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맞아? 아예 가운을 바꿔 입으시죠. 그렇게 두 번째 바늘까지 성공적으로 삽입하자 뭔 모르는 소마만이 오, 엑셀런트 대단해요. 本当に先生のご判断素晴らしいわ. 도시 큰 병원 선생마저 인호 선생의 응급처치를 칭찬하며 이건 사람 하나 살린 거라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왠지 찝찝한데요. 찝찝하건 말건 인호 선생은 다시 한번 영웅이 되고 뭔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간호사와 이제 나 들켜버린 거야? 뭐가 의사라는 거 들킨 거야? 라는 장수마을의 의사 선생님 잠시 후 돌아옵니다. 자 이제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진 동막골 뒷갈이 급해진 정지영이 풀밭에 앉아 괄약근에 힘을 주는데 누구 있잖아요. 뭐야? 응? 뭐야? 같은 볼일 다른 표정. 동포 아니랄까봐 국군 괴뢰군이 동시다발 응가를 하시고 풀냄새를 잠식시키는 가공할 만한 감자변의 고향 내음이 동막골에 퍼져갑니다. 어머, 표현 운치 있으시다. 멋있지? 왜 우리를 그냥 뒀지? 답변 대신 쌍바위골에 바람 새는 소리만. 깔보냐 시방! 평화로운 동막골 냄새나는 쌍바위골. 그렇게 국군과 인민군이 어울려 노는데 언덕 너머에서 행복 가득한 표정으로 그 빠르다는 처자 미친 처자 뛰어옵니다. 아주 해맑게 오시네요. 뭐 생각 자체가 없으니 해맑을 수밖에. 그런데 그 뒤로는 전혀 다른 표정의 주민들이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었으니 그것은 너는 멧돼지나? 그러자 런닝스로우로 차돌 하나를 던지는 북한 소년병 택기 멋있다. 택기 그럼 그걸로 잡히겠나? 그렇죠. 오히려 더 성난 거죠. 바보. 위험한 택기를 국군 신하균이 구하고 표정은 액션 스릴러 CG는 구연동화급 수준의 언밸런스가 왠지 효과적이기만 한 멧돼지와의 사투 장면. 앞다리 군민합동의 쾌거 동막골 용자의 탄생. 음악은 비극의 클라이막스. 멧돼지에겐 비극이었지만 마을 주민에게는 영웅 탄생의 서막이었으니 어허. 아이들 막 자라라고 지었다는 동막골에 고막 찢어지는 환성이 퍼집니다. 만세. 그리고 이어지는 남북 간 야간 바베큐 파티. 아니 주민들은 안 주고 지들끼리 그 동막골 주민들은 채식주의자들입니다. 허허이. 그런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포크를 꽂겠다는 인간이 있었으니 바로 미군. 그렇게 전장의 적이 하나가 되어 강원도 토종 멧돼지의 쫀득한 살코기를 맛봅니다. 한편 비가 오자 마당에서 가글을 하는 미친 동지 여동지. 근데 얘가 마음이 있나 봐. 머리보다 미모를 따지는 전현무적인 여성관의 소유자랄까. 국가에 다 차면 떠나자니까. 곡간이 차는데 왜 떠나? 곡간 열쇠를 꼭 쥐고 있어야지. 감성제로 아나운서 무사마 잠시 후 돌아옵니다.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자 인호 선생이 화답하는데 순간 도리카이 씨가 쓰러집니다. 그냥 위험은 아닌 모양인데요. 놀란 인호 선생이 달려가는데 미안하다고만 말하는 도리카이 씨. 아이고. 결국 인호 선생은 도리카이 씨를 데려가 내시경 촬영을 합니다. 우측에 1933년 3월 3일? 이 영화 그렇게 먹었나? 환자 나이죠? 너무한 애들 정말. 한편 그날 밤 소마가 방에 찾아옵니다. 俺他の研修全部済んだらまた春からここ置い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
이노 선생을 존경하게 된 소마였죠. 이래 건다. 그러자 이노 선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소마에게 이세 뭐야? 드디어 양심 선언한 거야? 역시 하지만 농담처럼 무시해버리는 소마. 존경하고 있으니 농담으로 들리겠죠. 한편 도리카이 씨의 딸이 고향집을 찾아옵니다. 의사라는 딸이요? 네. 우연히 휴지를 버리다 휴지통에서 이상한 약봉지를 발견하는데 엄마가 복용하는 약봉지군요. 그렇죠. 通ってが周囲よりも低くって 이노 선생을 찾아왔구나. 倒れる前に私が早めに気づいてやれなくてもう同じミスはと 명색의 의사인데 그 부모 병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렇겠지. 그런데 이노 선생이 간호사의 엉덩이를 한 대 철퍼덕 후려치고는 냅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 길로 오토바이를 타고 겁나 빠른 속도로 도리카이 씨를 찾아가는 이노 선생. 그 의사 딸을 둔 홀어머니요? 그렇죠. 반일을 하던 도리카이 씨도 반갑게 맞이하고 의사 가운을 벗어 손을 흔드는 이노 선생이 인사를 하고는 가운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가짜 행세 그만두려나 봐요. 그렇게 달려가는 이노 선생님. 과연 그는 정말 가짜 의사일까요? 그렇다면 이노 선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짜라도 주민에겐 좋은 의사였잖아요. 그렇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없이도 제일 쉬운 게 무료 봉사, 무료 시술이었다는 장수마을 우리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웰컴 투 동막골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밥 드시라요. 어느덧 인민군 국군은 주민들과 하나가 되는 걸 넘어 오가는 살가운 눈길 속에 호라비 마음 알아주는 과부 마음이랄까. 썸씽! 마침내 곳간을 겨울 양식으로 가득 채운 주민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해 얘기하는 남북 장교. 기막힌 표정을 이제 곡간도 다 채워됐으니 각각 갈 길 가야겠지? 혹 다른 전장에서 만나면 또 총불리 겨눠야겠지만 말이지. 탈영했어요. 예? 부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서로 총 겨눌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스미스라는 미군으로 인하여 동막거리는 점점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죠. 군인들이 투입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때 웬 나비떼가 나타나더니만 동막거리를 향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나비가요? 에이, 무슨 나비가 공격을 해. 말도 안 되게. 봐봐. 우와, 신기하다. 우와. 그 결과 살아남은 소대원은 고작 5명이라나? 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나비 효과. 그렇습니다. 축제가 한창인 마을로 접근하는 5명의 군인. 총뿌리를 겨누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군인과 인민군은 불안하기만 한데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하죠. 좋아요. 영어로는 웰컴 투 동막골. 다짜고짜 폭행하는 미군. 급기야 놀이새를 당기는 소리를 기점으로 탈영소의 신소희가 공격을 합니다. 남북군이 마주쳤어도 수질은 안 했는데. 결국 남북군이 자신의 적이자 아군을 사살하고 이 우발적인 반격에 미군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여기다. 뭐야? 해맑은 여일이가 그만 총을 맞고 말죠. 그렇게 이름보다 광녀로 불리던 여일이는 숨을 거둡니다. 이제 조용하던 동막골의 평화는 끝이 난 걸까요? 지금 우리도 북남 확장부대 아닙니까? 말이 되는구나, 야. 한반도 어딘가에 있을 평화마을 동막골. 누가 이곳에 오든 반갑게 맞이하는 마을에서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웰컴 투 동막골. 여권 필수. 거친 바이크. 20년 전 홍콩 빙음으로 달리는 어느 청춘이 있었다. 보석상 털이로부터 시작된 악연의 주인공 아화. 녀석 3,6원 달이다. 보수 명령으로 반목하던 패거리 탈출도 없다 쫓기게 되고 추격 피하고자 버린 아화의 인질도 피극.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158번째 추억의 부스러기. 슬픈 화이트로 기억되는 영화 천장지구다. 제목받으려 패거리 만난 아화. 그런데 여자 존재 일당에게 들키고 만다. 다짜고짜 제거하려는 일당 막아서는 아화. 그러나 그녀 오히려 피해자라며 순순히 풀어준다. 녀석 그렇게 옳고 그름 아는 건달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뒷골목에서 경찰 진압 통해 긴급 연행되는 아화. 그 이후 증인 대질이었으니 두 사람 제외한다. 看不清楚就走近一点。 증인 신변 전혀 생각 안 해주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래서일까 거짓말하는 그녀였다. 我可不要让人家当猴子耍。你不摆平他，我就找人动手，小子。 제거하겠다는 라바피에 은신처 동행한 아화. 那我可不可以打电话回家？我从来没有这么晚还没有回家的。 잡초처럼 자라온 자신과 너무나 다른 부잣집 아가씨. 그런데 그때 여자 목숨 노린 패거리들 몰려오고 두 사람 도망쳐보지만 갈 곳 없는 옥상 이루고 만다. 황소왕 숙였던 패거리라 대화 타협 없이 목숨 노리는 그들이었다. 我是他大哥，如果出了什么事情，我保证阿华一个人负责。 그건 목숨 담보로 한 보증이었다. 现在可以跟他们交代。 보스자리 노리는 라바였지만 사건 그렇게 일단락되고 칼 맞은 아화와 졸졸 쫓는 조조. 이름도 모르는 처지에 소리 빽 지르고 어딘지 모를 곳 데려왔지만 떠나는 무매너. 하지만 그게 끝 아니었다. 남자의 옷과 무심코 발견한 남자의 라이터. 재회 위한 구실로는 충분했던 흔적이었다. 그렇게 조조 아와 찾아 밤거리 나선다. 拜托了，他现在怎么样了？我炖了一些汤带来给他喝。 곳까지 끓여왔단 말에 던지는 오맹달 액션. 님 좀 짱인 듯. 그렇게 나쁜 남자 아화와 착한 여자 조조 다시 만난다. 하지만 아화 여전히 고분함 없이 막대하는 나쁜 남자였더랬다. 快点下来！ 쑥맥처럼 대하는 태도에 발끈하며 오기 발산하는 조조. 그 용수는 조조 모습에 묘하게 끌리고 그렇게 여자 지붕 피운 채 트럭 모는 무지막지 경주 시작된다. 여자 떨어뜨리면 이기는 무식 단순 경기 그렇게 끝나고 전혀 괜찮지 않은 조조 울먹이며 건네는 말. 我今天生日，他会来找你的。 생일 함께 하고 싶어 왔단 말에 당황하는 아화. 당시 29 절정 스타였던 유덕화와 22 무가당 처녀 5천년의 러블러브 스토리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닫힌 빵집, 홍콩 빵집 두드려 열고 생일 위에 케이크불 밝히는 두 사람. 从今天开始，你和我同一天生日了。今天也算是帮你庆祝。好啊。 이런 지금 보니 참으로 유치뽕한 시퀀스다. 그렇게 두 사람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 착한 그녀, 부잣집 따님 그녀였고 여전히 녀석, 나쁜 녀석, 뒷골목 건달 녀석이었다. 看什么看呐？这不关我的事，是他妈要告你的。 한편 조조에겐 당연하지만 극성스러운 모친이 있었다. 不行。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두 사람. 그러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 양만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다. 我不喜欢房子这样。 간절할수록 튀어나오는 오기의 거부 반응. 그렇게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 준비되고 있었다. 한편 보스 욕심 드러낸 라바 반란 일으키고 아와 버팀목이었던 보스 당하고 만다. 그리고 아와 역시 치명상 입는데 마음은 평범한 남자, 현실은 삼류건달. 어울리지 않는 욕심이 비극이었을까. 그 시각 조조 캐나다 유학 위해 출국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주인 잃은 개처럼 갈 곳 모를 아와 손에 마지막 남긴 그녀 편지, 피 묻은 편지 들어온다. 둘 다시 만나고 어디론가 가는 아화. 그 목적지 절반 다가온 죽음이었고 남은 절반 품어만 뒀던 사랑이었다.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와 하얀 연미복.
그리고 멈추지 않고 죽음 인도하며 흐르는 피. 20년 전 그때 청춘의 심금 사로잡았던 라스트 씬, 그렇게 이어진다. 영원 기도하는 그녀 두 눈 감았을 때 영원 품은 남자, 그녀 떠나가고 있었다. 기다려요 한마디에 꿈을 꾸기 위해 눈 감는 법을 배웠다. 긴 세월 살아온 눈 감던 버릇으로 체념하는 법도 배웠다. 이것이 늘 나를 괴롭혀온 삶의 이진법. 네가 없으니 내가 아니었다. 그리워 그대 위에